오늘은 라디오 아침 세상이 마련한 연말 특집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육 분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올해 갑진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수 불안과 고물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을 더 힘들게 했고,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을 고민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일어났던 주요 교육 쟁점이나 문제를 짚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자, 의대 정원 문제나 또 의정 갈등, 또 쉬운 수능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내 아이의 진학 관련 이런 문제가 민감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정 갈등과 의대 정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이 의정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해결되지 않았고 네. 의사 집단은 정원을 무효화하고 줄여라 하지만 지금 입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과대학 정원이 1,500여 명이 정원이 되면서 입시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연계 생태계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태계 교란, 혼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의대 정원이 바로 지금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정원된 인원의 80%가 지방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의대 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보제식으로 우리가 인턴, 레지던트, 거기에 지도교수, 주임교수가 있고 또 선배들의 지도에 촘촘하게 엮여 있는데 그냥 숫자만 늘려서는 우수한 의사를 배출할 수 없다는 게 또 이 의료계의 관점이고 또 정부나 또 일부 국민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해가 넘어가도 결국은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진학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보면은 원래 수험생들은 혜택을 받은 것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정 갈등으로 휴학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지방대 1학년 학생들이 대거 반수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은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만점자 중에는 의대 휴학생도 나오고 심지어 경북의 1등자인 게도 지방대학 의대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반수생들은 의대나 의학 계열이나 본인이 원하는 데 아니면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원 가능점 배치표 이런 것을 작성할 때에는 결국은 그 전체 인원을 다 넣은 통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가 끝나고 정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되고 또 지금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달 28일에 마감이 됩니다만은 지방대학은 상당수의 대학이 이 의대도 수시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상위권 이공계도 영향을 받고 중하위권도 영향을 받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사실은 의료계의 하나의 그 이슈였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신 이 쉬운 수능이라는 게 사실 수능은 쉬운 게 좋으냐 어려운 게 좋으냐 전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변별력을 가진 시험이 가장 좋습니다.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변별력이 있고 중하위권은 중하위권대로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쉬우면은 상위권은 좁은 점수대에 많은 학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할 때도 문제가 있고 대학이 입학 사정을 할 때도 소수점까지 따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소신 지원을 해서 되는 학생도 있고 그냥 겁이 나서 좀 낮췄는데 거기에 경쟁력이 더 멀리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변별력이 없을 때에는
최상위권 수험생의 재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한두 문제 실수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억울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적절한 변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당국이 끊임없이 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 네, 이거는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입시에 얼마나 민감하냐 하면은 이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에서 자연계 어느 교실에서 1시간 먼저 문제를 배부했다가 문제가 외부 유출됐나는 이런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1차에서 뽑고 또 다시 2차 시험도 치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입시와 관련될 때는 그 이해 당사자들은 얼마나 사심 결단의 자세로 민감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든 혹은 대학이 하든 이 입시 관리는 더 철저해야 된다는 이런 걸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해주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구 경북이 특히 의학 계열의 선호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더 높다고 하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질문을 간혹 받는데요. 저는 옛날에 어떤 연구기관의 의뢰로 한번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본 적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의학계열 선호도가 높다. 사실은 의학계열 선호도는 대구만 높은 게 아니고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또 외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권은 의전, 의대, 그리고 자연계는 그렇고 인문계는 로스쿨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이 유난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좀 더 전국적인 어떤 의대 열풍보다는 앞서서 열풍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고 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온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대구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혹독한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런 어떤 일들을 계기로 해서 대구 경북을 지탱하고 있던, 예를 들면 노동집약형 산업인 섬유산업, 그리고 우리가 청구방 보성으로 이 대변되던 이 건설업, 그리고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으로 대변되는 이 유통업, 이런 것들이 이런 기간을 거치고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거나 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이 부모님들이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 아이가 나처럼 이렇게 안 사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하는 직업, 예를 들면 의사, 주변에 보니까 의사가 가장 안정되고 어떤 퇴직이나 이런 거 관계없고 고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이라는 게 누가 봐도 쉽게 눈에 띄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의대 열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이 의대 열풍이 다른 데보다 먼저 시작되고 심하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다른 어떤 업종이 취약하다는 뜻이죠. 양질의 일자리나 혹은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그런 좋은 일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 눈에도 그렇고 학생들 눈에도 그러니 눈에 띄는 의대 선호, 이렇게 되죠. 이런 점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과열된 교육 열기, 또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쏠림 현상, 여전히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도 갈수록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이 나올 때마다 늘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정 기자님께서는 네. 내년에 전국의 의예과나 혹은 최상위권 명문대학이 구구단으로 신입생을 뽑는다고 하면은 사교육이 없어지고 교육 열기가 줄어들겠습니까? 그에 사라지는 만큼 구구단과 관련한
또 사교육의 열풍이 당연히 일지 않을까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구호장로를 뽑는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해설을 이제는 사교육의 열기가 사라지고 뭐 이럴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할 수 있는데 밤새 전국 학원들이 간판을 바꿔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다느냐면은 구구단 광속으로 암기하는 비법 최초 공개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고 또 학생들을 모을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신입생을 뽑든 경쟁이 치열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는 업종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열된 교육 열기를 줄이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의 그 취향이나 개성을 살린 일자리를 구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하면서 결혼을 하고 또 건면하고 할 때라면 집도 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게 보장되는 사회라면은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하는 이게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치열하죠. 특히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예비 취업 시험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교 4학년에서 취업 과정을 100m 달리기에 비유하면은 최상위 명문대학은 출발선에서 이를테면 10m 앞에서 뛰고 차츰 대학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중위권 대학은 출발점에서 뛰고 또 세속적으로 좀 더 뒤에 학교는 더 뒤에서 뛴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분의 1까지의 기록을 다투는 100m 달리기에서 1, 2m 앞에서 뛴다는 것은 그 결과는 이미 뒤에서 출발 지점에 늦은 학생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역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한 번 명문대 졸업, 뭐 의사 면허증, 의사, 변호사, 회계사 면허증 취득 죽을 때까지 기득권 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학력 사회였기 때문에 이 대입 과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도 달라지고 또 기업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블라인드 면접이나 아니면은 그냥 실력 위주로 뽑는 이런 게 확산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학력 종식 풍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스포츠에서 시드 배정하고 같습니다. 어느 시드에서 내가 기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가 정책적 측면 아니면 우리 의식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회 뿌리 깊은 학벌주의 여전히 또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쉽게 해소가 되기는 어렵지만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된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자, 이 밖에 올해의 주요 교육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넓음 학교를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요. 예. 넓음 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에 이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이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학우님들의 반응도 아주 좋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만 해도 1학기만 해도 2,000개 이상에서 이 운영하고 또 2학기는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확대됐는데요. 이 부분들은 특히 요즘 육아나 이런 문제 어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방과 후에서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그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짚고 갈 만한 것은 교권보호 5대 입법 기반에 이 교권보호 5대 입법은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걸 기반으로 교실혁명을 적극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의 환경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이 연말을 맞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나 혹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질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사범대학 출신 중에 가장 우수한 인력이 임용고시를 통해서 학교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사의 질은 아마 우리가 거의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 그리고 사기가 중요하다. 결국은 아무리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늘 간섭받고 항의 전화를 받으면 사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드높이는 방법은 늘 우리가 고맙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아침에 신발 신고 문 밖으로 나갈 때 오늘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런 게 중요하지. 지금 우리 공교육 현장은 교육은 어떻게 보면 뒷전이고 민원 없는 학교가 학교 운영에 최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 전화를 하고 민원이 많으니까 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이점과 동시에 또 당혹감도 주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좀 무엇을 권하고 싶으십니까? 예, 특히 원래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가 많이 나왔죠. 사실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이 생성형 AI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내용에 기반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잠재된 패턴을 찾아서 요구하는 질문에 답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기발한 추가 질문으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짜내서 답해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질문하는 힘이 바로 생존 수단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독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여러 자료를 입력하는데 책과 같은 한 400~500페이지 되는 이런 책, 일관된 논리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책과 같은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수록 그 인공지능이 장기 기억력과 추론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초적이고 단편적인 유튜브 숏폼 같은 거로는 능력 개발이 될 수가 없겠지요. 인공지능은 또 다른 단편적인 데이터나 자료를 줄 때보다 어떤 400페이지짜리 책을 입력시켜서 학습시켰을 때 어떤 추론 능력이 좋아지듯이 사람도 결국은 책을 통해서 배경 지식과 아는 것이 많아야 결국은 인공지능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질문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결국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패턴을 읽고 거기에서 패턴이 바탕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답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패턴화 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법률, 의료, 회계 업무 이런 게 가장 쉽게 패턴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인기가 가장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얼마 후에는 몇십 년 후에는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 전문가만 모든 업무를 독점하고 그 보상도 독점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맞는 키가 뭐냐면은 결국은 폭넓은 독서에 기반한 두루두루 교양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학원도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게 결국은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어떤 그 바탕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방학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지원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며칠 후 되면은 추가 등록이 마감이 되고 미충원 인원이 공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정시에서 20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30명 모집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합격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하고 또 마지막까지 나에게 유리한 부분이 뭔가 가중치나 여러 가지를 계산해보고 신중하게 지원을 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합격이 불가능한데 그냥 오기로 원서를 내는 일은 특히 재학생들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합격 가능한데 지원을 하고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원 전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올 한 해 교육 분야를 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